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오늘은 퇴근길 시황이 아니죠. 금요일은 없는 날입니다. 원래 오늘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고 가려고 방송을 켰는데, 글로벌 증시가 지금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뭐 의혹이 있다, 그런 정도의 의심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드리고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원래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하세요. 다들 불안해하시고 변동성이 커지니까. 근데 이번 9월 선물 옵션 만기일은 좀 다를 거라고 말씀드렸죠. 8월에 그 약세 구간에서도 9월 만기일까지는 그때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선물 수급, 이게 수급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선물 매수가 6만 계약 넘어갔으면, 지금은 5만 계약으로 줄었지만 올라오면서 조금 뭐 청산을 해서 선물 매수가 6만 계약 되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과는 지금 반등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 글로벌 증시에 뭔가 이슈들이 조금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그렇게 소신 발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도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 어제 이런 말씀들 계속 말씀드린 게, 26,500포인트 넘어가면은 좋은 강세 구간이다. 25,500 아래는 약세인데 넘어갔죠.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하지 말고 아예 갭으로, 그러니까 시초가로 장 시작될 때 애초에 딱 넘어서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봉을 이렇게 짧더라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제 시초가만 보고도 저는 웃음이 방긋 나오더라고요.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물론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는 않지만 시초가 봤을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나온 모습이요. 지금 보면 맞죠? 26,000, 요 60일선을 갭으로 조금 더 올라갔죠. 여기 붙여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예 갭을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양봉이 나왔다. 원하는 모습을 다 해줬어요. 지금 미중 무역전쟁, 이 불확실성, 첫 번째 제일 큰 게 무역전쟁 불확실성인데, 이 부분이 7월에 중국에서, 원래 베이징에서 하는데 이번에 상하이에서 했다고 했죠. 7월 말에 고위급 회담을 하면은 8월 초중순에서 중순 사이면은 워싱턴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중국에 있는 협상단들이 유어 부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위급 회담하는 이제 멤버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역 협상 진행 안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고, 당연한 거죠. 진행이 안 되는 게 사실인 거고, 그리고 서로 관세 때리고 하니까 불안감. 얘네 진짜로 트럼프 재선 때까지 중국이 버티기 하면서 서로 냉전체제 가면은 글로벌 경기가 1년 이상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계속 안 좋아지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 시장 흔들리고 주식 시장 흔들리고 다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해소됐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뭐 10월 초 얘기 나오는데, 그래요. 9월 말이든 10월 초든 일단 날짜가 잡히고, 지금 또 전화로 또 대화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죠. 일단 전화 회담으로 잘하고 있고 만나기로 했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거잖아요. 얘네 협상은 하고 있구나. 제일 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예요. 두 번째 홍콩, 이거는 해결이 됐죠. 이제 홍콩 같은 경우 송환법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됐고, 자, 세 번째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이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홍콩은 요 군사력 투입만 안 하면 괜찮다라고 해서 군사력 투입되기 전에 끝났죠. 영국 같은 경우는 노딜 브렉시트만 아니면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보수당에서 뭐 노딜이니 어쩌니 하다가 결국은 의원들이 빠져나가죠. 이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빠져나가죠. 의석수 못 채우면은 의결 안 되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는 있는 거예요.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관세 전쟁하고 불안감은 만들 수는 있겠죠. 홍콩만 해결된 거고, 영국 같은 경우도 아직은 불안감이 남아 있어요. 뭐 제2의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다시 기존 투표를 뒤집는다던가, 이런 뭐 확실하게 우려감을 없앨 만한, 브렉시트를 안 하겠다라는 우려감을 없앨 만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남아는 있는데,
선택지 중에서 최악의 선택 정도는 피해가는 모양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불확실성들이 악재로 인식되던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우지수 이렇게 올라왔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60일선 요 8,000포인트 위에 60일선 위쪽 갭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역시나 얘도 잘해줬죠. 그래서 미증시는 이제 별로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뭐 쉬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냥 쉬면 쉬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워낙 이렇게나 잘해줬는데 조금 쉬어서 뭐 한 8,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온다? 아유 그래 힘들었으니까 조금 쉬어하고 어깨 두들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도 기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맨날 올라갈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우리 증시도 워낙 약했으니까 1990 정도는 그래도 반등이 1차적으로는 나와야 됩니다. 1990 만약에 1990 넘어서 한 2000포인트 위쪽까지 이렇게 가주면 제일 좋고, 두들겨주고 밀렸다 가더라도 여기를 한번 두들겨주고 이렇게 밀리는 게 낫다. 밀리더라도. 근데 안 밀리고 있어요. 보시면 1990 위쪽 2000포인트 위쪽에서 오늘도 잘 버티고 있죠. 이렇게 뭐 물론 봉은 이제 시초가보다 조금 밀려서 끝나서 음봉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이제 벌써 2000포인트 위쪽 올라와서 2010포인트 돼 있잖아요. 2009포인트니까 2010포인트 다 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시기에 1900을 뭐 이탈하는 전에 하는 시기에 1900을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여러분 그래도 이거 9월 만기일까지 선물 수급을 보면 2050은 한번 두들겨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엔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뭐 이런 어려운 구간에서 다들 악재만 나오는데 무슨 2050포인트까지 간다고 해, 누구는 뭐 1500포인트 간다고 이런 얘기로 하는데, 뭐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맞았다 틀렸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음부터는 이런 걸 확인하시라는, 요 구간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외국인들하고 경쟁을 하고 외국인들의 눈치를 잘 살피고, 물론 기관도 당연히 살피죠. 개인 투자분들도 살피고 하는데 특히 외국인 쪽의 수급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죠. 그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국인 수급 동향 중에서 선물이 6만 계약을 넘어간 거 확인시켜 드렸었죠, 중간에. 지금은 좀 줄여서 이제 5만 계약 될까 말까 이런데 6만 계약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나올 수가 없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3만 계약만 넘게 매수해도 강세장에 나오는 건데, 여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들이 저거를 돈을 가지고 혹시나 장난질 치는 게 아닌 이상 이 큰 돈을 가지고 장난질 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멋지게 청산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한 10,000 계약 정도 청산이 된 거예요. 기존에 선물 매도가 쌓여 있다고 해도 적어도 지금도 5만 계약이면 지금도 2, 3만 계약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2050포인트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대응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살피고 패닉에 빠지지 말고, 절대 시장이 밀릴 때 패닉에 빠지지 말고 여기가 저점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더 밀렸을 때 강하게 밀리는 구간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한 번 더 밀리는 구간이 수급적으로 혹은 신용 융자 자금을 털기 위해서 미는 건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 지금 저점이지만 팔아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을 제 영상을 쭉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그냥 여기 이런 구간에서는 갑자기 훅 밀린 거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대응할 게 아니다. 종목이 안 좋을 경우에 수평 이동하는 거지, 이 구간에서 현금 확보할 거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반등 잘 나오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도 2050포인트를 회복 못했기 때문에 약세 심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거는 또 정확하게 짚고 가야 돼요. 아직도 약세 심리는 남아 있습니다. 2050포인트를 넘어갈 때까지는
여기 넘어가서 안착해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쯤 되면 이제 이제 여기가 저점이었구나, 확실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뭐 최악의 경우 이렇게 올라왔다 다시 밀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때는 그때 시그널 봐서 판단하면 되겠죠. 근데 일단은 글로벌 뭐 긴장감 해소되고 하니까 올라오고 있죠. 한번 두들기고 밀렸다가 결국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장 이제 여러분들 긴장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쯤 되면 이제 좋은 종목들은 이제 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30포인트 위쪽을 넘어와서 잘해줬습니다. 자 해줄 거 630까지만 맞고 이렇게 밀렸다가 요 21선 이렇게 올라오면은 터치하고 이렇게 돌파 시도가 다시 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630포인트 위쪽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해도 굉장히 기특하게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갔다가 어제 이런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여기 이렇게 캔들 정말 짧죠. 이렇게 조정 만든 다음에 오늘 음봉이 이렇게 아래로 쏟아지면 기분이 나쁜 날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고 오늘 잘 버텨만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위쪽으로 한번 치고 가면 제일 좋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버텨줬어요. 원하는 만큼 해줬어요. 제가 잘 버텨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결국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올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참 잘해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조금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인데 위쪽에서 기다리면서 21선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630 위에서 이 위쪽에서 이게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61선 요 구간을 넘어가주면 더 좋은데 이것까지는 당장은 저도 장담을 못 하겠네요. 여기까지는 잘해줬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50포인트 헤딩하고 조금 밀려도 괜찮다. 추석 앞두고 있잖아요. 추석 연휴잖아요. 연휴면은 추석 앞두고는 관망 심리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추석 바로 전에는. 그래서 추석 전에 한번 반등이 나왔다 좀 쉬는 것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긴 날 수요일 날 추석 전날인데 이날 조금 쉰다고 해서 실망하실 게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와도 실망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안 쉬고 그냥 위쪽으로 가면 제일 좋은 거고, 이거는 제 생각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시장이. 이 정도면은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간 다음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엎치락뒤치락하면 갈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누가 먼저 가느냐 차이지 둘 다 올라올 거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죠. 이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따라 올라오면서 하이닉스는 아예 넘어갔죠. 저항을.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지금 46,000원대예요. 47,000원, 47,500원 이 사이가 저항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하셔도 되고, 버텨도 다시 올라오기는 할 거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저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에 이때도 매도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도 된다. 어디서 산다? 이 구간에서 사면 된다. 43,500원, 44,000원. 이거 올해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가격권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였고, 여기서 이제 한번 이탈은 나오면서 우려감은 만들었지만 혹시나 여기서 더 밀리면은 물타기 하지 말고 41,000원, 41,000원, 41,500원 이런 구간에서 기존처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게 맞고, 이게 아니라면 44,000원 회복될 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4,000원 구간에서 회복될 때 들어갔어도 지금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와 있죠. 비록 여기서 큰 물량은 못 늘렸다 해도 여기는 물량을 좀 크게 늘릴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렇게는 못했다고 해도 적어도 위에서 44,000원 정도에서 매수한 거는 이제 수익이 조금씩 붙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위에 47,000원, 47,500원 바로 돌파할지, 하이닉스처럼 바로 돌파할지 아니면 좀 민기적거리다 갈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돌파해준다, 삼성전자가 바로 돌파해준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그럼 2050포인트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압할 수 있는 그 가격대가 아니냐, 지수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2050을 돌파할 때 삼성전자가 47,500원을 넘어가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서 2050포인트 위쪽에서 50포인트 위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조금 쉬면서 한번 치고 간 다음에 쉬면서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와줘야 돼. 뭐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그 현대차기아차 이런 모비스 이런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뭐 다른 쪽이 좀 같이 올라와줘야 돼. 아니면은 뭐 화학 쪽에 그 뭐 배터리 쪽이라든지 LG화학, 삼성SA 뭐 이런 쪽이라든지 그리고 뭐 SOE,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도 SK 이노베이션 여기저기 걸쳐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뭔가 좀 받쳐줘야 돼. 유틸리티 업종은 예외고요. 이런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올라와 줘야 돼요. 아니면은 중국 소비 관련주라도 중국 소비 관련주는 할 얘기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은 지금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빼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쉬었던 종목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먼저 돌파를 한 다음에 2050포인트를 넘겨주고 그 종목들이 올라오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쉬면서 지수가 위쪽으로 조금 더 치고 가주면은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게 순환매고 전체적인 이제 레벨이 주가 레벨이 너무 다운돼 있으니까 키높이 맞추기를 하러 올라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82,000원 넘어갔고 아주 좋았고 더 치고 못 가더라도 이제 81,000원은 유지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81,000원만 유지해주면은 저는 뭐 지금 뭐 82,000원에서 뭐 100원 이렇게 밀려있는데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는 81,000원만 잘 유지해주면 좋고 82,000원 위에서 놀면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하이닉스도 오늘 쉴 타이밍에 잘 쉰 거고 해줄 만큼 잘 해주고 있어요. 요 21선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성이 있어서 얘가 쉴 때 삼성전자가 이제 저항을 돌파해주고 그때 2050포인트를 넘어가지고 나머지 그 다음에 다른 업종이 순환매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조금 더 우리나라 증시는 느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안 되면 좀 늦어지는 거고 좀 천천히 가는구나 생각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좀 생각보다 반등이 좀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이 세 종목은 항상 주가 추이를 봐드리니까 오늘 셀트리온도 잘해준 것 같아요. 16만원을 자꾸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요 하단을 자꾸 건드리는 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요 건드리면 이탈해서 또 21선 요 터치하러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와야겠죠. 근데 아예 터치 안 하고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셀트리온도 방향을 위쪽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만원 돌파하면은 좀 강해질 수 있다. 반등이 좀 강해질 수 있고 힘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코스피 보는 거 같죠? 코스피 1950포인트 이렇게 돌파하면서 힘이 세졌잖아요. 보시겠어요? 코스피가 1950 돌파하면서 자 이렇게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요 아래 구간만 보면은 셀트리온이랑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아래 구간에서 이중바닥 만들고 요걸 뭐 다중바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만들고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양봉을 살짝 뽑아낸 다음에 옆으로 쉬었죠. 종합지수가. 그리고 나서 강세를 보였잖아요. 셀트리온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가운데 폭이 얇죠. 그러니까 다중바닥은 아니고 얘는 이제 이중바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이 되는 거고 저항을 돌파했고 옆으로 양봉 하나 뽑은데 옆으로 쉬고 있죠. 이거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종합지수처럼 이렇게 올라갈지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흐름 자체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18만원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이게 2000포인트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종합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코스피는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2009포인트 그리고 21선이 여기 16만원대까지 딱 올라와 있는 거고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그 모습이 나올지는 그때 가서 한번 보자고요. 나오면 좋겠습니다. 희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돼서 주주분들 이제 한시름 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오늘 시장이 못 올랐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다음 주에도 이제 잘 올라가다가 왜 또 못 가고 쉬는 거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반등이 잘 나왔으니까 좀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 장이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고요. 그리고 본문 요거 그 영상 제목 클릭하면은 모바일 보시는 분들 클릭하면 지금 포트폴리오 진단해 드리는 거 아시죠? 요거 터치해 가지고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본문 앞에 세 줄 보이니까 링크 클릭하시면은 신청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하시면은 됩니다. 순차적으로 해드릴게요. 빨리 해드린다고 제가 약속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고 저희 그 멤버들 유료 회원분들이 우선이니까 회원분들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드릴 테니까 신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종목을 한 종목만 적으신 분들도 있는데 미안해가지고 한 종목 적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체 종목을 다 올려주셔야 제가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의견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전체 종목을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귀찮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우측에 구독, 알람, 댓글까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릴게요. 모바일은 맨 요 아래 리스트 있는 거, 영상의 아래 리스트 있는 거 맨 밑까지 내리면은 터치하면은 이제 댓글 다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